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팀 우주스포츠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가입하셔서 이벤트 혜택을 받으시고 더 많은 분석글과 추천 조합 픽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경기는 국내 야구 2경기와 해외 축구 2경기 빠르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인 두산 대 삼성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선발로 예정되어 있는 미란다는 지난 시즌 대만 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방어율과 완투승 경력을 선보였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투구 내용을 선보였으나 삼성의 타선이 침체를 겪고 있는 터라 충분히 호투를 기대해 볼 만한 경기입니다.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박건우와 마수거리 홈런포를 신고한 김재환의 활약에 힘입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허경민은 연일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페르난데스와 김재환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자들까지 안타를 기록하며 타선에서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로 예정되어 있는 원태인은 지난 시즌 제구 난조로 인해 데뷔 시즌보다 많은 볼넷과 평균 자책점이 상승하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일 경기에서 선발 백정현이 나름 호투했으나 타선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오재일이 빠진 타선은 지난 시즌과 차이점을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장타에 대한 강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막 후 3경기에서 단 한 번도 5점 이상 생산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오재일의 결장으로 타격에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인 원태인 역시 두산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두산의 타자들의 타격 사이클이 상승세로 올라온 터라 이번 경기 삼성의 승리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두산승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NC 대 롯데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개막 후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상태입니다. 송명기의 헤드샷 퇴장 이후 등판한 불펜들이 모두 무너진 가운데 수비 집중력도 흔들리면서 실책을 3개나 기록했습니다. 동점을 만들긴 했으나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거기에 팔꿈치에 사고를 맞은 양의지의 이탈이 나오면서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선발인 이재학은 지난 시즌 초반에는 좋은 투구를 선보였으나 이후 제구 난조를 겪으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으며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도 제구 난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차도가 헤드샷을 당하며 이탈하긴 했으나 이대호에 이어 한동희와 안치홍까지 홈런을 기록하며 타격에서 강점을 보이며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아쉬웠던 득점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며 경기 막판에 불붙은 타격을 선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인 박세웅은 지난 시즌 막판에 연패를 기록하긴 했으나 시즌 중반까지는 좋은 투구를 선보이며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NC를 상대로 1승 1패 3.09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범 경기에서부터 150의 구속을 찍으며 올 시즌 준비를 가장 잘한 투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선발 투수의 이른 퇴장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불펜 소모가 심했던 NC입니다. 양의지와 박성민 등 베테랑 타자들의 방망이도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롯데는 안치홍이 리드오프 능력을 선보였으며 이대호와 한동희, 추재현 등 상하위 타선의 균형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NC-1.5 핸디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슈포모팅이 원톱으로 나서며 상대 수비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레반도프스키의 결장이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 전력의 경기력이 좋아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주득점 자원이 없는 현 시점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직전 일정인 주말 리그 경기에서 우승 경쟁팀인 릴에게 덜미를 잡히며 리그 우승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뮌헨이기에 선수들의 의지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베라티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지난 시즌 결승과 마찬가지로 게에와 에레라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그 징계로 인해 다음 라운드 출전이 불가능한 네이마르는 이번 경기에서 활약을 펼쳐줘야 하지만 지난 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뮌헨은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 이외에 큰 부상자가 없는 반면 파리는 꽤 많은 부상 선수를 안고 뮌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두 팀의 공격수들의 퀄리티를 볼 때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강력한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공수에서 안정적인 모습은 뮌헨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팀의 경기력만을 비교해봐도 직전 리그 일정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리그 우승에 가까워진 위넨이며 그와 반대로 직전 리그 일정에서 패배하며 리그 우승이 힘들어진 파리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바이에른 뮌헨 승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C 포르투 대 첼시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6강전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거상 이미지가 강한 팀이지만 단기전에 강점이 있으며 가진 스쿼드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포르투입니다. 하지만 주득점 원인 타레미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며 대체 선수로 마르티네즈가 출전을 하겠지만 타레미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중원의 핵심인 올리베이라 역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하며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효율이 떨어지며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A매치 기간 전까지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 첼시였지만 A매치 기간 이후 치러진 직전 경기에서 리그 하위권인 웨스트브롬을 상대로 5대1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투엘 감독 부임 후 첫 패배를 안은 첼시입니다. 베르너가 매경기 출전을 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무득점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팀에서조차 쉬운 득점 찬스를 날리는 등 골결정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보다 강력한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퇴장과 더불어 흔들렸던 수비진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전방 공격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선의 공격 자원들의 경기력 역시 좋은 편입니다. 사실 전력도 전력 차이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홈구장이 아닌 스페인 세비야에서의 경기를 치르는 포르투는 홈어드밴테이지를 누릴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득점이 필요한 1차전 홈경기이지만 팀의 주득점원이 타레미가 출장 정지 처분을 받으며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은 포르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첼시 승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경기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조합픽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방문해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우주스포츠로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경기들에 대한 한국 최고 패널들의 분석글과 적중률 높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